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전기 동덕여대 대학원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원과 특수 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화 교수입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우리 대학에서도 대학원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덕여대 대학원이 더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매 학기 4월과 10월에 진학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개최하는 24년도 전기 동덕여대 대학원 진학 설명회에도 열의를 갖고 와주신 발표자 교수님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 과정은 홍보실의 협조로 동영상 촬영을 진행할 것이며 추후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뉴미디어 콘텐츠학과 소개를 최미듬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학과는 이번에 일반 대학원에 신설된 석사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창업학과 소개를 이은철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창업학과는 이번에 특수대학원에 신설된 스타트업 대학원의 석사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회계세무학과 소개를 강민조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회계세무학과도 특수대학원에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대학원의 석사 과정입니다. 네 번째, 민화학과 소개를 송창수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민화학과는 기존의 특수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많은 대학원생들이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다섯 번째, 통합예술치료학과 소개를 배상국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통합예술치료학과는 일반 대학원의 박사과정,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이 모두 갖춰져 있는 학과입니다. 이미 많은 졸업생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덕여대 대학원은 크게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 패션 전문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에는 오늘 소개할 신설된 뉴미디어 콘텐츠학과를 비롯하여 석사학위 과정 32개 학과가 있고 박사학위 과정에는 이번에 신설된 실용음악과와 방송연예과를 비롯하여 21개 학과가 있습니다. 또 석박사 통합과정에는 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3개 학과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은 2년이고 박사학위 과정 수업연한도 2년이며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입니다. 다만 약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23년 후기 입학자부터 수업연한을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대학원은 모두 석사학위 과정이며 크게 기존의 교육대학원 및 미래전략융합대학원과 함께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대학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육대학원에는 이화교육 전공과 교육 컨설팅 상담 전공 2개 학과가 있고요.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융합대학원에는 오늘 소개할 민화학과와 통합예술치료학과를 비롯하여 14개 학과가 있으며 수업연한은 2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대학원에는 오늘 소개할 창업학과와 회계세무학과 2개 학과가 있고 수업연한은 2년입니다. 끝으로 패션 전문대학원의 패션학과는 현재 석사학위 과정 2년, 박사학위 과정 2년, 석박사 통합과정 4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도약적인 발전 방안을 실행 중에 있으므로 이번 10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제1차 원서 접수 기간에는 패션 전문대학원은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12월 초순에 예정된 제2차 원서 접수 기간에 일반 특수대학원과 함께 새롭게 전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동덕여대 대학원에는 모든 학위 과정에서 남녀 학생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덕여대 대학원의 장학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장학금 총액 약 1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우선 본교 출신 입학자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지원하기 직전 3개 학기에 해당되는 우리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23년 2월과 8월 졸업생, 24년 2월 졸업 예정자가 해당됩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수업료의 50%를 수업연한, 다시 말해서 4학기 내내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교육대학원 현직 교원 장학금입니다. 정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직에 재직 중인 교사가 우리 교육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
그분께는 역시 수업료의 50%를 수업연한인 5학기 동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실습조교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 장학금은 각 학과별로 실습조교에 지원해서 선발된 자로서 월 200만 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다른 장학금과 함께 수혜가 중복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장려 장학금도 있고요. 학술지 논문 발표나 학술대회 발표를 하는 경우에 우수학술 연구 장학금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목적의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4년도 전기 동덕여대 대학원 원서 접수는 23년 10월 11일 수요일부터 10월 23일 월요일까지 진행되며 UA 어플라이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공통된 서류는 입학원서,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고요. 석박사 과정과 전공, 학과별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진학 문의는 우리 대학원 건물 2층에 위치한 대학원 교학과 02940-4107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학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덕여자대학교 뉴미디어 콘텐츠학과 설명을 맡은 최미듬입니다. 2024년 3월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신설되는 학과고요. 뉴미디어 콘텐츠 대학원은 실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공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또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커뮤니케이션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대학원만의 차별화된 관점을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도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의 대학원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떤 대학원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지적인 성숙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로만 여겨졌는데요. 제가 지난 대학원 설명회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특히 동덕여자대학교의 대학원은 실무적 감각을 갖춘 정말 프로페셔널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 양성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적 수준의 이론적 역량 그리고 실무적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뉴미디어 콘텐츠학과를 신설하는 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뉴미디어 콘텐츠학과는 학과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네. 기존의 대학원 하면은 미디어 플랫폼이나 콘텐츠의 이론적 측면에 강점을 두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 동덕여자대학교의 대학원은 실무와 이론의 균형을 찾아가는데 가장 큰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통해서 연구적인 역량 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역량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학부는 커뮤니케이션 학문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신문방송학과, 미디어학과는 좀 진부한 학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학에 뿌리를 두되 미디어학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도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은 시작부터 융합해서 출발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문, 사회과학, 예술, 디자인, 연계, 미디어학으로서 중점을 두고 옆에 보시면 저희 대학원에 참여해 주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교수님 소속 학과를 보시면 굉장히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디자인, 문예창작, 교양, 그리고 시각실내 디자인, 패션 디자인, 방송연예 등등 다채로운 학부 소속에서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고요. 당연히 커리큘럼도 실무와 이론의 균형을 찾아가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수님들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미디어 콘텐츠 대학원을 인문, 사회과학, 예술, 디자인을 연계한 미디어 학문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론적 역량만 가지고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진출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 역량과 실무적 역량을
겸비를 해야 되고요. 이론 위에서 실무를 다루고 실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연구를 해야 우리 사회보다 일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인문, 사회과학, 예술, 디자인이 연계된 커리큘럼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소속 학과는 굉장히 다양한 단과대학이 모여 있습니다. 문화지식융합대학이 있고요. 디자인대학이 있고요. 공연예술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개설되는 교과목들을 어떻게 하면 이론적으로 한층 더 발전시킬까, 실무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커리큘럼을 짰고요. 그리고 저한테 대학원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동덕여자대학원은 앞서 국내 대학원 탑5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대학원을 지향하고 있다,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허투루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커리큘럼을 마련할 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기관이 발표하는 국내 탑5 대학, 그리고 해외 글로벌 탑5 대학의 커리큘럼을 분석을 했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점은 국내 탑5는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그 커리큘럼의 실무, 이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 비중을 따져봤을 때 4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4였고요. 실무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무 영역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도 대부분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분석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분석을 해봤더니 3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3, 실기가 1이었는데요. 우리는 연세대 그리고 글로벌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분석을 해봤더니 3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3, 실기가 1이었는데요. 우리는 봤더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인문사회과학, 예술, 디자인, 연계, 미디어학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단순 미디어 학문이 아니라 인문학, 글쓰기와 미디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콘텐츠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의 교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콘, 문예창작, 미디과 등등의 교수님들을 모신 이유도 글로벌 탑5 커리큘럼에 지금 우리 동덕여자대학교의 문예창작, 미디과에서 실제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과목과 굉장히 유사한 과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뉴미디어 콘텐츠학과는 기존의 미디어학을 넘어서서 융합형 미디어학으로서 실무 감각 그리고 이론 감각을 키워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위 취득 기준은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학위를 수여받으실 수 있는데요. 24학점을 이수하시고 졸업 논문을 제출하시던가 24학점을 이수하시고 졸업 작품을 제출하시던가 혹은 30학점을 이수하시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건 대학원 교칙에 따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저는 아무래도 졸업 논문이나 작품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서 완성품을 인정받은 다음에 사회로 진출하실 것을 독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기타 그냥 졸업 논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등재지나 SSCI에 등재를 한 후에 졸업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학부 동아리가 2개 있습니다. 미디어 연구 동아리는 미디어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고 더 진행시켜서 등재 학술지에 게재를 하는 걸 목표로 하는 동아리인데요. 현재까지 학부생들이 포함된 논문이 2편 등재학술지에 게재가 됐고요. 5편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부 동아리랑 대학원 활동을 연계시켜서 이제는 국내 등재지가 아닌 SSCI를 졸업하기 전에 게재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또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 러닝타임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동아리입니다. 네, 현재까지 근 1년 반, 2년 사이에 공모전에서 12작품이 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학부에서는 이렇게 12작품이 수상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다 국내 공모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과 연계해서 해외 탑 공모전을 도전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오셔서 등재학술지, 그 다음에 SSCI, 그리고 국내외 공모전 수상 실적을 가지고 계시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진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다채로운 교육 소속학과에서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역시 국내외 탑5 대학원의 커리큘럼을 참조해서 그걸 반영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대학원 창업학과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은철입니다. 스타트업 대학원은 2023년에 신설된 특수대학원으로 2024학년도에 첫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설명회 현장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최근 흥미로운 통계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의 통계는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조사한 2022년 통계입니다. 성인 남녀 10명 중 6명 창업하고 싶다입니다. 요즘은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콘텐츠만 있다면 1인 창업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모든 창업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창업한 기업의 5년 생존율은 약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 5년 이내에 약 70%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그리고 창업을 위한 실무 지식이 있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대학원의 창업학과는 이렇게 창업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적인 지식을 교육해 드리기 위한 학과입니다. 창업학과의 교육 비전은 실무 중심의 창업가, 기업 운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업 실무 능력, 기업가 능력, 그리고 전문 지식 배양이라는 3대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창업에 대한 실무적인 자신감을 심어드리기 위해 저희 모든 교수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업학과에서 준비한 2년간의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년 차는 기업 경영과 창업, 그리고 석사 논문 작성을 위한 기본 지식을 중심으로 상경계열 학과들의 공통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차는 창업에 특화된 중급 및 고급 수준의 실전 창업 중심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세무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셔도 창업학과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교과 과정에는 실무적인 과목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관련 교과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창업학과에서는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실무 지식뿐만 아니라 이후 박사과정 진학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체계적인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창업학과에 입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직장인으로서 이후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시도록 가급적이면 유연한 수업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는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야간에 개설을 하고 동영상 수업과 비대면 실시간 줌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은 실무적인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 교육, 그리고 실무 능력 배양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위 취득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학위 논문을 통한 졸업입니다. 연구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3학기까지 총 24학점을 이수하신 후 마지막 학기인 4학기에 졸업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석사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실전 창업이 목표이신 분이라면 3학기까지 총 24학점을 이수하신 후 마지막 학기에 2과목, 즉 6학점을 수강하시면 총 30학점을 이수함으로써 학점만으로도 졸업이, 즉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창업학과는 경영, 경제, 국제경영, 세무회계 분야 등 창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우리 전임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맞춤형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의 창업 지원단에서 여러분께 창업에 대한 다양한 특강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창업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흔히들 창업을 위해 필요한 3요소로 창업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 그리고 자금이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것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길 기대합니다. 동덕여대 창업학과는 여러분이 가진 빛나는 창업 아이디어에 힘찬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인재융합대학 세무회계학과 소속 강빈조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스타트업 대학원 주임 교수라고 하는 큰 무거운 직책을 맡겨주셔서 큰 제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여러 가지 역량이나 지식이 부족한 제게 이렇게 큰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이제 미래인재융합대학 우리 세무회계학과 학생들과의 소통 경험,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스타트업 대학원을 운영하는데 제가 미약하나마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게 이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스타트업 대학원에 관련한 전반적인 그 내용을 잘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계세무학과에서 공부하게 될 특화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학과는 선취업 후 진학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4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 같은 경우 특히 제가 세무 쪽 트랙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세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영에 대한 이해, 특히 이제 회계 지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는 전부 다 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도 필요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저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어떤 학생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저희는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학생들과의 소통 경험에 미뤄봤을 때 이 회계 세무라고 하는 학문은 단순히 지식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여기서 삶에 대한 태도를 공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것을 피하거나 또는 정면으로 그것에 부딪히는 건데 우리 학생들은 후자 쪽을 선택해서 그 힘든 와중에도 학문을 계속 공부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대견한 것은 그렇게 공부한 것을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데 본인들이 바로 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게 알려올 때 저는 큰 그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진입 장벽이 큰 학문인 만큼 굉장히 우리 회계 세무는 의외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앞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세무는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그런 스타트업 창업을 하시는 분을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 다방면에 걸쳐서 저는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 커리어를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대학이란 어떤 곳인가라는 그 예전에 제가 탈무드에서 언뜻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랍비겠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 랍비가 학생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학교를 왜 가려고 하느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다. 근데 그 랍비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틀렸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전히 그 질문은 유효한데요. 우리는 학교에 왜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늘 직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랍비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위대한 영혼과 마주하는 곳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상당히 오랫동안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난 4년, 5년 동안 여기서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혼은 스승이 아니라 그 좋은 스승을 둔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고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도약하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자세, 저는 그 자세야말로 학교에서 우리가 서로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학생들로부터 배운 것도
바로 그 점에서 많은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학생들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귀중한 경험들을 학교에서 공유하고 사회에서 널리 좋은 인재로서 활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략융합대학원 민화학과 소개를 맡은 민화학과 학과장 송창수입니다. 먼저 저희 학과는 2020년 국내 최초로 민화학과라는 명칭으로 석사과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실기 위주 민화 전공 특화 교육과정을 갖고 있고요. 실기와 이론을 아우르는 탄탄한 교수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정을 통한 공모전, 전시회,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민화 답사, 해외 전시를 통해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으로는 전통 한국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론 과목으로는 민화조형연구,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창작민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과목으로는 민화실기, 그다음에 전통재료학, 민화창작, 벽화기법, 수목기법, 그리고 불화, 초상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민화학과가 가장 좋은 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재료학 그리고 종이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벽화 기법을 배우는 벽화 실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정규 교육 과정 외에도 전문가 초빙을 위한 특강 교육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사진 전문가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자신이 직접 찍고 그리고 그것을 인쇄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작품을 통해서 배적 그리고 표구를 배워서 자기 작품을 족자를 만들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박물관 그리고 견학 그리고 현장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작품을 평면뿐만 아니라 부조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과정이고요. 오른쪽은 문화재 복원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진귀한 작품들을 직접 현장에서 어떠한 안료가 쓰였고 또 어떠한 재료를 썼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기를 가리키는 교수진으로는 지금 이제 전데요. 민화학과 특수대학원 민화학과장으로 있고 한국민화협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2,000여 명의 회원들을 협회로 가지고 있는 회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작가로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철 교수님으로 우리나라에서 페이퍼 메이킹 전문가로 유일하게 독보적인 존재죠. 그래서 학생들이 평면으로 작업을 하는 것 외에도 종이 작업, 한지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게 작업장의 모습이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이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실기실이 있는 학교입니다. 동덕여대가. 김민인 교수님은 경도시립대학에서 보존수복 박사를 졸업하고 오셨는데요. 아까 보셨지만 불화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재를 보수 복원하는 분이시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료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예전의 안료들을 작업으로 이뤄낼 수 있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비단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요. 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안료를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직접 안료에 대한 설명과 안료가 어떻게 채취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나라가 채색화를 예전에 배우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목화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채색을 가리키는 분들이 대부분 저렇게 일본에 가서 많이 배워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에서 채색을 배워오신 두 분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가장 좋은 채색화 과정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영 교수님이 수무 기법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이지영 교수님이 민화 창작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민화는 일반 회화와 다르게 이론과 실기가 병합이 좀 잘 되어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한국화, 서양화는 이론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어요. 근데 민화 같은 경우는 민화문의 상징성 그리고 어떤 기복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작품에 녹아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화 이론으로는 최고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계시는 윤준영 박사님이 이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민화에는 지금 월간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간지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편집 국장을 하고 계신 유정서 교수님께서 우리 이론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가들이 모인 협회 그리고 이론의 대가 그리고 월간지 이 모든 분들이 이 동덕여대 민화학과에 모여 계십니다. 이게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졸업 후 진로는 대부분 전문 민화 작가가 되는 게 꿈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는 그 학기 중에도 개인전이나 초대전 그리고 아트페어 그리고 해외전에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건 졸업생들은 지금 1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 전시를 하고 나서 대부분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민화 아트페어 장면인데요. 민화페 7회까지 되어 있는데 동료 특수대학원 민화학과가 매번 저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부스에도 개인전으로 보통 해마다 3명 정도는 꼭 개인전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민화가 그 학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화를 가르칠 수 있는 사실은 평생교육원이 대부분인데요. 전국에 있는 150개 정도의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민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졸업생들은 대부분 지금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민화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그리고 그 문화원이나 아니면은 그 워크숍이 있는 데는 꼭 저희가 가서 관련돼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민화는 그 모사공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공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각종 서화류 복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모사공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명 정도 그 졸업을 해서 3명 정도가 지금 모사공에 합격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화 콘텐츠 창작가 그리고 문화상품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민화가 우리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구글도 민화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KT 그리고 뭐 화장품 회사들 대부분이 무슨 뭐 파리 컬렉션, 런던 컬렉션 하면서 민화를 가지고 다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화 콘텐츠 창작가들이 예전에는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런 것들을 담당했는데 요즘은 작가들이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요. 그 원화를 가지고 조그만 변형을 해서 대부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민화 콘텐츠 창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90% 정도는 민화가 그 상품의 이미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나라 아트 상품점 그리고 박물관의 아트숍에 가면 대부분의 문화상품들이 민화로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디자인을 전문 디자이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화 작가들이 그 그림을 그려서 그 회사에 디자이너에게 전달을 하면 그것이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SNS가 요즘 활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자기 그림을 가지고 문화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들도 대다수 있고요. 한국화, 동양화가 대부분 수목 위주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전달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은 한국에 있는 모든 채색화, 뭐 민화를 포함해서 불화, 초상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채색이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 사실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화가 그 축을 한국의 채색화를 담당을 하면서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은 그 학교로 들어오지 못하고 제야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동덕여대에서 정말 획기적인 일이죠. 민화학과가 생기면서 우리 채색화를 좀 전통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에 저희 민화학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빛낼 가장 문화적으로 빛낼 이미지는 저희 민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민화학과에 들어오시면 졸업하시면 전문 민화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예술 치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소한 단어죠. 예. 아직 예술 치료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제 전도 유망한 분야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러 왔습니다. 우리 통합예술치료학과는 2013년도에 석박사 과정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특히 이 통합예술치료학과로는 국내 최초로, 저희도 국내 최초입니다. 예, 박사 과정이 개설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학교에서 박사 과정들을 개설하고 있는 추세라 저희 학교가 되게 선도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학과 개설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50여 명의 동문들을 배출해냈고 그런 걸로 보면 우리 학교를 좀 대표하는 학과로서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합예술치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예술 있잖아요. 예술에는 뭐 연극, 음악, 미술, 뭐 영화, 사진, 음악은 했고 문학, 무용 이런 다양한 예술 분야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적인 속성을 심리치료에 활용해서 하는 분야가 바로 통합예술치료 분야이고 그런 걸 하는 학문입니다. 통합의학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과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의학은 뭐냐면 현대의학이 지금 대부분 담당하고 있잖아요. 치료를. 근데 현대의학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심신의학, 저희 예술치료가 포함되어 있는 심신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치유를 하는 보완대체의학이 있습니다. 그걸 통칭하는 말이 이제 통합의학인데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치료사들이 심리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제 뭐 그런 단계까지는 나아가진 못했고 대신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필요성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제도적인 차원의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예,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통합예술치료학과는 4가지 테마의 교육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술 본연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심리치료 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통합예술치료사를 배출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신분석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과 같은 이게 이제 학문 분야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치료 분야가 갖고 있는 치료적 기능에 대한 어떤 이론 체계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공 과정을 통해서 통합 예술 치료사의 역량을 강화해서 임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실무를 겸비한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또한 목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저희 학과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교과 과정은 앞에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사 과정 저희 특수대학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주로 6시 이후 야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4학기 24학점을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쓰면 전통적인 논문 졸업자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점 졸업의 경우에는 5학기 동안에 이제 30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때는 학위 논문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박사 과정은 일반 대학원 소속으로 주로 낮에 수업을 합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하다 저도 왔는데 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저희도 줌도 활용을 하고 또 야간에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4학기 동안 36학점을 이수하면 되고요. 졸업 요건은 저희 학교는 그 학과 내규로서 소논문 2편과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이제 방송연예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전임교원 전원이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풍부한 예술 및 예술치료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교수진들을 통해서 심리학, 상담학, 정신분석학 같은 이 기초 학문 토대 위에서 이제 각종 예술치료 관련 교과, 그러니까 연극치료, 영화치료, 사진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같은 그런 예술치료 관련 교과목과 그다음 논문 교과목들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제 이 졸업 후 진로일 텐데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희 150여 명의 동문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크게 이렇게 3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병원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술치료사로서. 그리고 국립정신건강센터라든지
재활치료센터,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에 이제 뭐 이런 기업과 산업체에 진출해서 활약하시는 통합예술치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교강사라든지 초중고등학교에는 지금 이제 상담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같은 이 연구기관에, 정신건강 관련 연구기관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동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이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같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각 개인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술 치료를 기반으로 예술 교육 현장에 뛰어드신 강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이 소외도 경험하고 있고 인간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리적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정신 건강에 대한 화두는 아주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예술 치료의 효과성이 이렇게 막 알려지게 되면서 예술 치료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망 직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술 치료사가 되고 싶다거나 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저희 학과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보다 더 빨리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2024년도 전기 동덕여대 대학원 진학 설명회를 마치면서 바쁘신 중에도 진학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 교수님들과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꿈을 우리 동덕여대 대학원에서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